예, 뉴스외전 정치맛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됐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죠. 처음 법정에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재진의 접근이 안 되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고 법정 내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생각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본인이 일단 동의하지 않으면 그죠? 그걸 충분히 그게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존에 봤을 때 이게 이번에 최초의 사례라고 하긴 합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 관련이 예. 최초의 사례라 특혜 논란이 있다 이래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여러 좀 서부지법의 그런 또 폭동 사태도 있고 네. 또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민적 어떤 서로의 어떤 대결 구도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서 이 재판 받는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그런 또 분위기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최근 언론사에서 이제 그 2건 정도 이제 촬영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예. 너무 늦게 제출이 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좀 인정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적 영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하면 돼요. 경호도 타당성이 없어 보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저에 나와가지고 하는 행태 보면은 경호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일반인들하고 포옹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일부러 배치한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경호도 관련이 없고요. 저는 꼭 이걸 짚어야 되겠어요. 왜 대한민국의 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무너집니까? 김건희 여사도 출장 황제 조사 받았지요.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경호실 건물에 가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한테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까지 됐습니다. 이분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의 혐의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특혜가 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출석하는 모습 지상으로 출두해가지고 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첫 재판장 들어갈 때 앉아있는 모습 다 봤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같은 국민들 외에 다른 카르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그리 주장했던 본인이 그 카르텔에 확실하게 몸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알게 된 한덕수와 최상목으로 대표되는 모피아 카르텔, 다 카르텔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이게 분명히 서야 됩니다. 다음 재판정에 나올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 어떻게 앉았는지 다 봐야 됩니다. 네. 정 의원님, 예. 한 의원님께서 지금 피고인 측의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게 판단을 마지막에는 법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재판부에서 이 어떤 그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그 어떤 다른 것도 불필요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말씀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물론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5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하에 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공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개 출석을 또 요구한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만 거기에서 또 예외처럼 다뤄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고인 측의 동의라든지 예. 폭동, 뭐 혼란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그 아까 정확한 답은 아까 드린 것 같은데요. 언론사의 그 촬영 그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됐다. 그래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걸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저희 당이라든지 뭐 저희 쪽에서 주장한 것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특혜라는 게 최근에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그 이번에 사건이 있었을 때 구속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피해를 봤다는 주장들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결국은 그게 이제 구속이 취소되고 그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구속 기한의 계산이라든지 네. 또는 수사기관의 그런 권한들, 이 공소시효 이런 것들에 분명한 이런 논쟁들은 있었어요. 구속 기관의 계산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그런 비판이 것들을 제기되고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한번 짚어야 그 될 것 결정을 같습니다. 한 것이 누구죠? 그 결정을 한 것이 법원이잖아요. 예. 법원이 한 판단을 갖다가 자꾸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만 해버리는 것보다는 네. 존중해야죠. 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존중해야죠.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 지금 구속 취소 그것도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도 돼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아닙니까? 수뇌부. 그 특수본에서도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반발까지 했어요. 그거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찍어 누르면서 즉시 항고를 또 포기합니다. 이번 촬영도 하지 않게 한 재판장이 똑같은 분입니다. 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분이에요. 그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앞으로 그런 식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날로 계산해가지고 다 구속영장 기간을 선정했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아주 편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결국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숨어진다고 며칠이나 더 숨겠습니까? 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재판부가 뒤늦게 좀 옹색한 변명을 내놨어요. 신청한 시간이 사진 촬영하겠다는 게 뭐 촉박해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넉넉하게 하면 되죠, 기자분들께서. 네, 그때는 이런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 출두하는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죠.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켜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정 의원님께 한 번 더 이 부분만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점에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지금 있을까요? 자꾸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예. 뭐한 질문 가지고 계속 지금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네. 의도야 뭐 그렇게 이 부분에 말을- 대한 비판에 아니, 대해서 그분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충분히 좀 듣고 드렸는데요. 싶어서. 충분히 드렸고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을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예. 한쪽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비판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그럼 인정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원치 않는다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피고인들이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을 오히려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민참여 재판이 유리하지 않다고 본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의원님부터 일단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판단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전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국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는 국민은 다르다. 네. 그분이 보는 국민이라면 비상계엄도 옹호해주고 탄핵에는 반대해주고 집회 가지면서 윤석열 지키자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 참여 재판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근데 이번 국민 참여 재판에 들어오시는 국민들이 배심원단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랜덤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따지거나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본인들 볼 때, 본인 볼 때는 국민참여재판에 들어오시는 배심원단으로부터는 100% 이건 뭐 엄중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반대한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참여재판이 정말 국민적 관심도 더 높아질 겁니다. 하겠다면은 거기에 신청부터 해서 국민들 들어가시는 분들 얼마나 관심을 끌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헌재재판관에 나와가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인원이나 유언이냐 이런 얘기들 하고 본인은 뭐 인원이란 말 안 쓴다고 했는데 바로 또 들통나고 그다음에 부하장성들한테 그 앞에서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정말 비겁한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모두 그냥 날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이제 예, 봤어요. 비춰지기도 했고, 예. 그러면 본인을 어쨌든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수치는 보여주죠.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은 일정 부분 다 높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우리 국민이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보수가 결집을 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집회에 이렇게 여론이 몰려오면서 예. 이런 분위기는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넘어서지 못한 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제 8대0의 만장일치를 내렸 이후에 우리가 극작하던 것처럼 이렇게 큰 어떤 소요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충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사실 이제 대통령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란 자체가 결국 이 재판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앞에서 이렇게 막 환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숫자가 뭐 국민 숫자에 비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습만 바라보고 이 여론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이게 맞는 결과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게 생각해요. 이제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네. 그 현상을 보는 거는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어떻게 왜곡됐을 것이다, 뭐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싶다 하더라도 네. 분명한 것은 거기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주변에서 또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또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관저에서 퇴거하고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했다는 말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회에서 쫓겨난 윤석열이 개선 장군 행세를 했다고 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권한대행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모렴치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기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워지는 동안 일부러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을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 예. 여하튼 뭐 최근에 방송 나오면 참 이 여당 의원으로서 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뭐 그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아쉽고 좀 우려가 되는 발언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부분이나 예. 또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표현을 아마 그 지지자들이 앞에서 이제 막 뜨겁게 환대를 하니까 네. 좀 감정이 좀 뭐 격해지신다든지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많은 비판도 받고 이래 왔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나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눈으로 직접 또 보면서 특히 또 그 관제에서 나와서 사저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탁 본인을 이제 반겨주는 환영하는 그런 분들을 탁 직접 이제 보면서 그런 감정이 좀 섞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표현들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즉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결정을 8대0으로 내린 부분에 대한 그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임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 인간의 그 어떤 마음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이제 물러나서 한 우리 시민으로 돌아온 그 분위기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위로와 뭐 감정이 섞여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본인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또 나를 환영해주는 분들 앞에서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참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고 20대 대통령으로 3년 임기를 있었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다 이기고 어느 대통령도 실제로 행동한 거와 다르게 했더라도 어느 대통령도 어느 특정 진영을 대변한다고 대놓고 한 사람 없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진 않았어요. 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은 당선되기 전에는 당연히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진영이나 지역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겠지요. 하지만 헌법에 준수를 하겠다, 국민들께 선서하는 순간은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있었던 동안에 전쟁으로 본 거예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본인이 아직도 검사였던 겁니다. 검사도 이러면 안 되죠. 검사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로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임기 5년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라고 부여된 임기입니다. 본인 뜻대로 내가 3년하고 5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을 대변하면은 이 분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 또 계엄 기간이나 내란을 하는 동안에 네.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 네. 국민들이 마음을 다잡고 그 충격받을 것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되지, 이런 좀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사회적 격리가 진짜 장기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재판정 외에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빠른 구속이 또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이 발언 외에도 또 다른 발언들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나 반성, 승복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이걸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정치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힌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저 정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예, 이 부분은 한 의원님께 먼저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해오고 있지요. 예. 관저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기도 했고,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는 여기 딱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하고, 예.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빨간 모자도 지지자가 줬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4년 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극우 성향의 어떤 분은 5년 뒤에 또 출마할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믿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현실적으로 좀 못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머지않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몸 자체가 구속이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혐의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면책 특권이,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과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제는 바로 구치소나 가 있는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혐의가 내란죄 하나만 해도 혐의가 그렇게 무거운데 이분이
바로 풀려나가지고 5년 뒤 선거에 또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행보를 한다?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력을 유지한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죄가 드러나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저 정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뭐 추측들도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괜찮은 건가?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조기 대선 경국에 이렇게 경선 과정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물론 이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덕담은 하실 수 있죠, 그죠? 대통령을 뭐 배웠다 한다든지 또 대통령하고 이런 통화를 했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본인의 그런 덕담 형태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저희 공정한 경선, 저희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가 이제 일어난 원인은 결국은 비상계모로 인한 탄핵으로 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후의 미래를 지금 우리 당과 국민들께 맡겨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왜냐?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나름은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 네. 또 감정과 맞는 분들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민심이 바라봤을 때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당의 모습으로 중도가 과연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 냉정한 현실은요, 보수만 결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걸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선호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면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어떤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출마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뒤쪽에서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 뭐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실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담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소식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이 배경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이 불출마 선언문하는 부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아마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다. 저는 오세훈 전 시장께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킬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나 진영도 아니다. 자,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우리 보수가 지금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이나 미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저희 대선 후보 자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렸을까? 저는 이걸 뭐 민주당에서 말하는 쪽 공격하고 이러는 명태균 리스크 이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이 벌어진 우리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했다고 저는 봐요. 바른 길을 가라. 예.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께서도 전 의원께서도 어찌 보면 약간 좀 취지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네. 그 바뀌지 않는다는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목소리만 자꾸 대변하려고 하고 우리 안의 목소리를 자꾸 우리 당 전체의 목소리로만 표현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연 확장이 되지 않는 이런 당에서 내가 이렇게 경선에 나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해석들 중에서 뭐 예.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예. 한덕수 추대론 때문이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해석은 이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뭐 어차피 우리 오세훈 전 시장께서도 이번에
뭐 압수수색까지 당했기 때문에 예. 검찰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있고 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추대론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뭐 훌륭한 자산들이 많은데 느닷없이 뭐 의원들이 추대를 하니 많이 하는 말을 했으니. 예. 근데 분명히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5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숫자인지 저는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훨씬 왜냐하면 적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우리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사유보다는 오세훈 지금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 정말로 우리 보수와 우리 당을 걱정하고 또 우리 대선에서 한번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낼 수 있는 대선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진정성에 담았다. 이래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미담으로만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다르죠. 뭐 어떻게 미담으로만 봅니까? 승산이 있으면 계속 출마 고하지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는 입장이 전 다르다고 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은 찬성이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힘당의 반성 없는 모습 그리고 친윤을 얻겠다고 몰려다니는 모습 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비판할 자격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선에는 국힘당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선 출마의 꿈을 다 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걸 모색하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비상계엄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반대했습니다. 탄핵도 찬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입장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입장 바꾸면서 친윤 지지자들 표도 얻어보겠다는 식의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거는 큰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실책을 좀 했지요. 그리고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판이 나온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도 갈수록 혐의가 짙어지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또 보석으로 풀려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명태균 씨가 거론을 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옹색한 처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덕수 출마는 제가 봐도 부적절하지요. 거기를 고리를 걸어서 겉으로 명분을 삼은 건데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대선 후보 될 가능성 없으니까 네. 국힘당에서 그만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추대라는 것이 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관심을 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한대행이 3위에 오른 건데요. 8.6%를 기록해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잘 보시면 네. 이전에 다른 조사에서 봤던 김문수 전 장관입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빠지고 이제 그게 한덕수 대행 쪽으로 저는 간 것 같은데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예. 김문수 장관 표가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열성적인 지지층, 국힘당 내에서도 아주 강경한 보수 지지층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저쪽에 윤 전 대통령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국회 와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보수층들이 뭐 비상계엄까지도 옹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볼 때는 저분인갑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그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하고 하면서 한덕수 출마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윤심이 저기 있나 해서 지금 약간 몰려간 것 같은데요. 저건 허상입니다, 허상. 저는 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지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은 한여름밤에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시간 있으니까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저는 한덕수 아까 속보로 뭐 또 의지가 있다 이런 게 또 하나 나왔다는 말을 하던데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요 며칠 사이에 이런 게 많이 불거졌죠. 만약에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게 되면 경선이든 예. 민주당으로부터의 공격을 떠나서 우리 당 안에서도 많은 또 비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2달 정도지만 이 2달이 우리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2달이죠. 평상시에 2년하고 비교해도 더 중요한 2달이라고 보는데 이 2개월 동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예. 자 대통령이 고리 상태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네. 본인이 지금 경선에 뛰어들겠다든지 또는 대선에 나가겠다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판단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하실 만한 분이라고 듣고 있어요. 근데 당내에서도 저항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이렇게 은행을 좀 잘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엄중 대처하겠다 하셨고 또 모든 후보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도 다시 한번 더 명쾌한 어떤 선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서 예, 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 대선 후보들, 지금 경선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유력 후보들,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시장 또는 김무수 우리 전 장관도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하실 상황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우리 한덕수 전 대행을 봤을 때 이런 함정인 판단을 충분히 하실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것도 저렇게 나오는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 괜찮기도 하지 않은 식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번에 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 전체 분위기가 지금 정 의원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저는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50명 추대로 인한 50명이 명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네요. 지금 한 3,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고 물론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민주당 한덕수 경선 불가로 얘기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제가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30초요. 네. 예전에 네. 국원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평생 공직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비교적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덕수 대행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분들도 대선의 레이스를 제대로 뛰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얼마 못 가고 이제 꼬꾸라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또는 동조 세력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대행하면서 해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헌재 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을 지명해요.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겠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람을 용인할 수가 없고 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본인이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지만. 윤석열 정권 총리로서 3년 했는데 대한민국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능력 있으면 경제가 이러지 말았어야죠. 진짜 능력 알겠습니다.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 못하게 막았어야죠.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입니까? 두 될 분? 수도 없다. 두 분 모두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대할 사람이 네,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논란 끝에 경선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100% 국민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합산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바꾼 배경이 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의 국민 경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선거도 그랬고 계속 해왔던 거는 저희들 권리당원들이 네. 숫자가 지금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권리당원 숫자가 저희들 2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계속 내신 분들, 예. 기존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한 1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저희들이 국민 경선을 할 때도 그 당원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의 시간을 줬습니다. 네. 그 기간을 충분히 주고 모집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특별당규를 제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아주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분들이 몇 차례 토의를 하고 후보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당원들은 일전에 줬으니까요. 권리당원들 50%는 당연히 투표권을 드리는 거고 예. 거기에 더하기 국민 여론조사를 50%를 하자. 근데 이 모집단이 무슨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아닙니다. 그 모집단이 100만 명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명을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서 2개의 여론조사에 50만 명씩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국민을 마음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론을 듣는 겁니다. 100만 명 모두가 참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100만 명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여론조사를 돌리는 하시겠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시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10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여론이면은 저는 국민들 여론도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된 이유는 어쨌든 시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게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특정 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리는 말로는 이미 특정 종교, 예. 특정 세력들이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열리면 대거 몰려가가지고 정말 민심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당에서 하는 후보가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도 하시면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분 내외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아마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확인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충분히 입장을. 예전에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차이가 많이 나다가 예.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마지막에 극적인 그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50%를 겨우 넘고 이제 이낙연 전 후보가 그때 39%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뭐 긴장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부분을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마지막에 여론조사 합산이 많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그만 변수조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할 얘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 분 다 워낙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막 속도를 내는 편은 아니라서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